자, 이제 올여름 8월달 최고로 더웠지요. 전기요금 때문에 야단인데 정부가 좀 깎아준다고 생색을 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만요. 근데 과연 집에 날라온 전기 고지서가 이 요금이 많이 깎였냐? 이 문제가 남아있죠. 8월 전기요금이 6월보다, 여름이 되기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가구가 298만 1000가구, 약 300만 가구가 요금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 중에 내용을 보면 4배 이상 늘어난 폭탄을 맞은 가구가 38만 가구, 그리고 이 871만 가구가 50%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어난 가구가 300만 가구고, 일단 이 50% 이상 늘어난 가구로 따지면 871만 가구, 대부분의 가구들이 이 전기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세분해 보면 2배에서 3배 사이가 191만 8천 가구, 3배에서 4배가 58만 4천 가구, 4배에서 5배가 23만 6천, 5배에서 6배가 10만 6천, 6배에서 7배가 5만 6천, 7배에서 8배가 2만 9천, 8배에서 9배가 1만 7천, 9배에서 10배가 1만 가구, 10에서 11배가 7천 가구, 11배 이상 늘어난 가구도 1만 9천 가구랍니다. 정부가 대통령 한마디에 뒤늦게 부랴부랴 요금 할인을 해서 다소 줄어든 거라는데,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로 가구당 9,110원을 깎아줬다고 하는 한전 측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기 나온 액수를 보면 깎아준 게 끈값 수준으로 깎아준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보면 마포에 사는 한 주부는요, 전화를 받았는데 한전 관계자라는 사람이 8월에 8000kWh 이상의 전기를 써서 40만 3만원을 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평소 5에서 10만원 전기 요금을 내던 하씨가요, 너무 많은 요금에 보이스피싱일 거라고 착각을 했답니다. 하지만은 금친기에 적힌 숫자를 확인해 보니 43만원 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다세대 주택에서 2아이를 키우고, 그러면 좀 형편이 넉넉지 못한 분이죠. 평균 5만원 냈는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던 6, 7월에 10만원 상당 요금을 냈는데, 7월달부터 7월 중순부터 무더위 열대야가 이어져서 에어컨을 자주 켰답니다. 갓난아이가 있어서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다세대 주택에 통풍도 잘 안 되니까. 자, 금침 기간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됐는데, 이번 재수가 좀 없었지요. 금침 기간이 차라리 또 다르게 적용이 됐으면 좀 나았을 수도 있는데, 누진제 최고 적용 구간에 딱 들이맞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가구들이 돈을 더 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과연 이 전기요금을 깎아줬다라는 생색과 맞는 것인지, 제가 전번에 전기요금 깎아준다고 대통령 한 말씀에 이렇게 한전이 이야기를 했을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전기요금 고지서 봐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 한전은 작년만 11조 이상 이익을 거뒀고 올해만 6조 3천억을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원가 대비 요즘 이 에너지 가격이 워낙 내려갔지 않습니까? 가스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원가 대비 수익률이 최고로 올라가 있을 건데요. 한전은 역대 적자가 수십조 이렇게 이상 누적돼 있다 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돈 번다고 그걸 다 깎아줄 수 없다, 전기요금을 낮출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의 문제가 그러면 언제 틀어질 겁니까? 그러면 한전이 작년에 11조를 다 여태 적자를 갖다 메꾸는데 넣었습니까? 올해 또 지금 상반기 버는 걸 넣었습니까? 저기 강남에 삼성동에 한전부지 팔은 돈을 다 적자 해소하는데 넣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즉 일부만 적자 해소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탱자 다 나눠 쓰고 법인카드가 굉장히 많다며. 전번에 저희 이야기 안 했습니까? 13,000개 된다고. 그리고 무슨 출장 가서 쓰고 월급 올리고 잘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 적자는 적자대로 놔놓고요, 해마다 전기요금 이렇게 바가지 세웁니까? 저는요, 한전이 이따위 짓을 하면요, 한전의 전기 독점 없애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전기나 열차 같은 이런 수도 같은 부분은
공영제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이런 형태로 계속 간다면 이걸 독점시켜서 되겠습니까? 자, 기업에요.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가 45조가 넘어갔다는데요. 법인들이 국가에는 이 법인세 작년에 한 해 동안이 45조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기업 접대비가 10조에 달했고 이 가운데 문화 접대비는 법인 접대비의 1%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접대를 하는데 문화적인 용도로 뭐 뮤지컬이나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대한 거는 1%도 안 되고 정부는 대체로 그렇게 좀 하라죠. 먹고 마시는데 접대하지 말고. 참 기가 찬데요. 자, 5년간 법인 접대비가 45조 5천억쯤 되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5년간 법인이 사용한 문화 접대비는 277억에 불과합니다. 문화 접대비라는 것은 기업이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해서 스포츠, 전시회 관람, 공연 관람 등에 사용한 부분인데요. 자, 이 문화 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문화 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서 송금 산입을 해주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 접대비는 안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이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그동안 탱자탱자 골프 치고 룸살롱 가고 가라오케 가고 바에 가고 호텔에 가고 밥 먹고 잘 놀았는데요. 김영란법이 올해 적용되고 나면 접대비가 줄어들지 늘어날지 모르겠는데요. 자, 기업 활동을 위해서 접대비가 필수하다. 뭐 인정합니다. 뭐 이 세상에 기름칠을 재야 돈을 번다라는 것도 맞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김영란법이 시행돼서 기름칠을 작게 하면 돈이 적게 벌리는지 어떤지 내년에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접대는 유흥 아닙니까? 여자 유흥 골프. 제가 그 참 뉴스테이 이거 왜 하는가, 정부가 왜 이 뉴스테이 하는 건설회사들한테 대부분 재벌 건설회사들이 막는데요. 특혜를 주는가 문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중산층 주택 정책인 뉴스테이 임대료가 사실상 소득 30% 이내에 고소득층이나 살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의 수혜 대상을 소득분이 3에서 9%로 발표해서 소득 하위 20%를 뺀 모든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상 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국감을 대비해서 임대료가 확정된 뉴스테이 7곳을 야당 의원이 분석해서 봤는데요.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은 경기 인천 지역의 뉴스테이 임대료조차 소득 30% 이상의 고소득 가구나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처음 할 때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싼데 뉴스테이 이름도 좋잖아요. 뉴스테이 가서 살아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이냐고 제가 몇 번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임대료를 실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뉴스테이에는 주택도시기금, 공공택지공급 등 정부 지원이 많은 만큼 자, 뉴스테이 하는 건설회사들한테 싼 이자로 이렇게 빌려주고 땅도 이렇게 좀 싸게 줍니다. 그러면 임대료라도 싸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지어서 임대하든가 말든가 정부는 손 떼고 있으면 되죠. 왜 정부가 여기에 간섭을 하고 혜택을 줍니까? 그런데 뉴스테이 법이 통과된 지난 8월 이후 7개서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을 마쳤는데 이들 뉴스테이에서 대표적 평형의 임대료를 순수 월세로 환산해보면 월 80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순수한 월세액은 한국감정원이 이렇게 전월세 전환율을 만드는 걸 참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 얼마의 월세를 말을 그걸 다 월세로 환산해서 그건 감정원의 공식 기준으로 한 거죠. 자, 정부는 통상 가구당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20%를 넘으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 즉 100만원이 버는 사람이 월세 200을 넣으면 200을 버는 사람이 월세 40을 넣으면 이거는 과중하다 이래 보는데요. 근데 월세를 갖다가 80만원을 받으려면 얼마? 400만원 이상을 받아야 돼. 월세 300을 내려면 얼마?
1,5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40% 안에 든 7분위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월세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적정 주거비 기준으로 삼는 가처분 소득 20%를 적용하면 이 소득 상위 40%가 79만 9,800원, 즉 가장 낮은 뉴스테이 월세를 부담할 수준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득 상위 40%가 제일 낮은 월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니까 제일 높은 월세에 들어가려면 한 달에 뉴스테이 월세를 감당하려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분위 가구조차도 뉴스테이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8, 90 소득 상위로 30% 안에 들어야 뉴스테이에 들어가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자, 이래도 뉴스테이가 좋은 겁니까?